윤명선 눈물 포착. 이게 진짜 트로트다. 빈에서 무대의 심사석이 흔들린 순간이라는 말 한 줄은 사실 단순한 방송 하이라이트 자막으로 끝날 문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현역가왕 3가 본선 2차전으로 넘어가며 만들어낸 공기의 변화, 에이스전이라는 잔인한 룰의 무게, 그리고 아직 14살도 채 되지 않은 한 소녀가 무대 한가운데서 감당해야 했던 시선과 기대, 박수와 논쟁이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장 하나를 끝까지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도대체 어떤 순간이었기에 평생을 음악으로 살아온 작곡가 윤명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까? 그리고 왜 그 순간을 두고 지게 진짜 트로트다라는 말까지 따라붙게 되었을까? 6회 에이스전이 공개되기 전부터 현역가왕 3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누가 더 잘 부르느냐, 누가 더 점수를 많이 받느냐가 화제의 중심이었다면 본선 2차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판을 받느냐, 누가 무대를 장악하고 누가 서사의 중심이 되느냐. 특히 누룽지 카라멜 팀의 에이스로 빈에서라는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가설이 조용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빈에서가 원톱 에이스로 서면 판이 통째로 뒤집히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었습니다. 팀 미션이라는 구조를 정면으로 두드리는 본질적인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팀은 5명입니다. 모두가 무대를 나눠 쓰고 조화를 맞추고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에이스전은 다릅니다. 5명의 이름이 한 줄로 불리지만 결국 팀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단 한 사람, 단 한 곡입니다. 에이스전은 팀전 같으면서도 잔혹할 만큼 개인전입니다. 그래서 원톱이라는 말은 달콤한 칭찬이자 동시에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 짐이 지금 누구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지 시청자들은 이미 예고편 몇 초만으로도 알아차렸습니다. 애니메이션 주인공 같은 복장, 인간 고등어라는 기막힌 소품, 흑기사 박영규의 깜짝 등장으로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더니 갑자기 보고 싶은 여인에서 정통 트롯 감성으로 급회전하며 무대 온도를 뒤집어 놓았던 5회의 그 소녀. 가볍게 웃기고 끝나는 캐릭터가 아니라 필요할 때 무게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참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속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누룽지 카라멜의 에이스는 결국 빈에서라.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이 6회 에이스전을 가장 위험한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팀전에서는 빈에서가 분위기 메이커, 콘셉트 담당, 반전 카드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전은 다릅니다. 에이스는 팀의 얼굴이고 편집의 중심이고 심사 기준의 온도를 결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에이스가 누구냐에 따라 하이라이트 분량이 갈라지고 예고편의 구성이 달라지고 기사 제목이 바뀝니다. 시청자는 팀을 보기보다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팀은 하나의 이름으로 기억되기보다 그 에이스의 팀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원톱이 된다는 건 영광이면서도 잔인합니다. 에이스가 강할수록 나머지 팀원들은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더 배려해야 하고 더 공간을 양보해야 하고 때로는 자기 색깔을 덜 드러내야 한다는 압박 앞에 서게 됩니다. 시청자들은 말합니다. 에이스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무대 위 사람들의 심정은 다릅니다. 누군가가 빛날수록 누군가의 그림자는 더 길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심사석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떤 참가자를 에이스 원톱으로 인식하는 순간 그 참가자에게 향하는 기대치는 수직으로 솟구칩니다. 잘하면 역시, 조금만 흔들려도 왜 저 정도지라는 말이 동시에 쏟아지는 자리. 빈에서 같은 참가자에게 이 기대치는 더 무섭게 작용합니다. 화제성도 크고 유튜브 조회수도 높고 기사도 잘 나오고 매 무대마다 캐릭터와 감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유형. 이런 참가자에게 사람들은 언제나 묻습니다. 이번에는 또 뭘 보여줄까? 기다림은 분명 사랑이지만 무대 위 사람에게는 고스란히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압박이 최고조로 치솟는 순간 드디어 에이스전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건 관객석에 앉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화면만 보는 시청자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조용해지고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카메라가 천천히 심사석과 무대 사이를 오갈 때 그날의 방송이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한 장면으로 오래 남을 거라는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빈에서가 서 있었습니다. 에이스전에서 보여준 빈에서의 무대는 단순히 잘했다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층을 가진 무대였습니다. 표정 하나, 손짓 하나, 호흡 하나까지 계산된 듯 자연스러운 흐름. 앞부분에서는 늘 그렇듯 관객의 입꼬리를 먼저 올립니다. 특유의 장난기와 애니메이션 주인공 같은 에너지로 객석을 여유 있게 휘저어 놓고 관객의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사 한 줄이 바뀌고 눈빛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소리의 톤이 낮게 가라앉으면서 무대 전체의 색깔이 바뀝니다. 장난에서 진심으로, 재미에서 삶으로, 웃음에서 울컥함으로. 트로트라는 장르는 기교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음정이 정확하고 박자가 안정적이고 성량이 크다고 해서 관객의 가슴을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술은 귀를 만족시키지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건 언제나 가사와 감정,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떨림입니다. 살아온 시간, 견뎌온 기억들이 노랫말 한 줄에 겹쳐질 때 비로소 관객의 가슴이 흔들립니다. 그날 빈에서의 무대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후렴에 가까워질수록 빈에서의 목소리는 단순한 잘 부르는 어린 참가자의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세상을 다 겪어본 나이도 아니고 인생의 쓴맛을 모두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 속 인물의 감정을 자기 안으로 끌어당겨 현실처럼 만들어버리는 힘. 그 목소리 안에는 어른들이 말하는 삶의 맛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분명 자신만의 진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억지로 흉내내지 않고 과장된 한탄으로 밀어붙이지도 않으면서 소녀의 체온으로 풀어낸 트로트. 바로 그 지점에서 심사석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합니다. 윤명선의 눈가에 맺힌 눈물. 음악 인생을 통틀어 수많은 무대, 수많은 가수, 수많은 감동의 순간을 지나온 작곡가의 표정이 그 순간만큼은 한 명의 시청자처럼 무너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꼭 깨물고 눈을 가늘게 뜨고 뭔가를 참아보려 하지만 결국 눈가를 적시고 마는 그 낯선 장면. 자막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게 진짜 트로트다. 이 말은 칭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노래 잘한다 라는 말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건 이 기술을 넘어 삶을 건드렸다. 얘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트로트의 본질은 결국 사람입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고음을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느냐. 그날 빈에서 무대 앞에서 윤명선의 눈물은 바로 그 기준이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물은 감동의 증거일 수는 있어도 결과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에이스전은 감동과 점수 사이의 간극이 가장 크고도 잔인하게 벌어질 수 있는 라운드입니다. 객석을 울려도 점수판은 냉정할 수 있고 반대로 완벽한 구성과 탄탄한 기술로 점수를 가져가도 감정의 잔상은 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종종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올렸는데 점수는 저렇지? 혹은 나는 별로인데 점수는 왜 이렇게 높지? 에이스전은 바로 그 괴리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무대입니다. 빈에서가 원톱 에이스로 서는 순간 그 무대는 유리하다가 아니라 쥐험하다에 더 가깝습니다. 원톱 에이스는 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시에 한 번의 흔들림으로 팀 전체를 위험권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1등 팀만 직행이라는 구조가 붙어있는 라운드에서는 에이스의 어깨 위에 팀의 운명이 통째로 얹힙니다. 무대는 한 번뿐이고 기회는 늘 잔인할 만큼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여전히 빈에서를 원톱 후보로 에이스의 얼굴로 떠올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이야기가 계속 남는 참가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잘하고 사라집니다. 잘하네 하고 박수치고 잊혀지는 참가자들. 하지만 빈에서는 장면을 남깁니다.
고등어를 들고 춤을 추던 모습, 애니메이션 주인공 같은 눈빛, 갑자기 분위기를 꺾어 깊은 트로트 감성으로 몰아가던 순간, 그리고 에이스전에서 심사석을 흔들며 윤명선의 눈물을 끌어낸 그 한 소절까지. 이런 장면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 이름이 브랜드가 됩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 순위표를 보면 숫자는 주마다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상위권 이름들이 고정되는 듯 보이다가도 이변이 생기고 팬덤의 결집에 따라 순위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숫자 바깥에서 벌어지는 대화입니다. 기사 댓글, 커뮤니티, 카페, 단체 채팅방. 이번 회차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 누구야? 라는 질문이 나올 때 한 입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 그 자리에 빈혜서가 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지금 이 프로그램의 공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에이스전에서 윤명선의 눈물이 포착된 그 순간은 그래서 한 소녀의 자란 무대가 아니라 현역가왕 3라는 프로그램 전체의 축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무대가 프로그램의 온도를 바꾸고 시청자의 시선을 재정렬시키고 심사 기준의 눈금을 다시 맞추게 만드는 장면? 이게 진짜 트로트다라는 한마디는 바로 그 모든 변화를 응축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읽는 어르신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남고 누가 떨어질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붙어야 한다. 누구는 이제 그만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방송의 재미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매 무대마다 온 마음을 걸고 서 있는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떨림이 있습니다. 특히 부상 소식이 전해졌던 이수연, 솔지처럼 몸이 힘든 가운데도 무대에 서는 참가자들에게는 괜찮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한마디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빈혜서처럼 원톱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부터 칭찬만큼이나 부담도 함께 짊어져야 하는 참가자에게는 따뜻한 시선이 가장 큰 보호막이 됩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말보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이 오히려 무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윤명선의 눈물이 포착된 그 순간, 화면을 바라보던 우리도 사실 각자의 마음속에서 작은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눈가에 맺히지 않았을 뿐 오래된 기억과 겹쳐져 조용히 흔들리는 무언가를 느꼈을 테니까요. 현역가왕 3, 6회 에이스전은 결국 한 팀의 운명을 가르는 무대이자 한 사람의 서사가 폭발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빈혜서가 그 중심에 섰다면 달라진 건 단지 화면의 중앙에 잡힌 얼굴이 아닙니다. 팀의 균형, 심사 기준의 온도, 시청자 여론의 압력, 그리고 본인의 마음의 무게까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해 흘러나온 한 줄의 평가. 이게 진짜 트로트다. 그 문장은 한 소녀에게 쏟아진 과분한 칭찬이자 동시에 우리가 트로트를 사랑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선언이었습니다. 부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니라 오래 남는 응원의 기억으로 자리 잡기를.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더 흘러 오늘의 빈혜서가 진짜 현역 가왕이 되었다고 돌아보는 날이 온다면 사람들은 분명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시작은 윤명선이 눈물 흘리던 그 에이스전 무대였지.